그래서 저희는 2050년의 사회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를 먼저 좀 세팅을 하고 그 세팅에 맞춰서 정책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정책 싱크탱크를 만든 거고요.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실 최근에 기술 때문에 변화하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들, 이런 굵직한 이 환경 변화들이 중요한 팩터인데요. 그 중에 저희는 기술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빨리 기술이 변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적응해 가느냐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기술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걸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해보자고 일단 시작을 해서 그래서 랩 2050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2050년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벌써 가 있는 경우에는 쉬워요. 사실 뭔가 해볼 필요는 없고 남들이 하고 있는 거를 가져다가 잘 다듬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해봐야 되는데요. 해보는 데는 굉장히 위험이 따르죠. 해봤다가 잘못 갔으면은 특히 정책은 이 단위로 따지면 국민국가 단위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국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한국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사회혁신을 노동정책, 복지정책, 경제정책과 같은 종류의 한 단위의 정책인데 좀 작은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은 좀 시민사회와 소통을 잘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혁신을 저는 이렇게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럴 때 그 경계선을 트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노동 문제도 풀리지 않고요. 노동 시장이 한쪽에서는 경직돼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유연해서 문제라고 하고 정규직 너무 보호해서 문제라고 그러고 비정규직 너무 보호를 안 해서 문제라고 그러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지금 하나의 방법 가지고 풀리지 않거든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가 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 그냥 선험적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재단에서 방향을 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게 아니고 사회혁신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디자인 띵킹부터 시작해서 정책 실험 같은 방법론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해나가면서 전체 이 방향을 잡아나가는 이런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 어떤 문제든지 간에 국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혁신을 바라봐주면 좋겠다.